플로리스트 문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플로리스트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플로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 꽃집에서 일하는 분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단어가 합성어예요. 플로르라는 꽃하고 리스트라는 뭔가 하는 사람을 뜻해서 꽃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도 하고 수업해서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저 역시 꽃집에서 꽃 판매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오늘 소개를 드렸냐 하면 오늘은 정말로 하늘하늘 받으신 꽃들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 소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양 얼굴이 꽃 얼굴이 굉장히 큰 소국을 보셨을 거고 아마 두 종류 정도 꽃을 받으셨을 텐데 같은 국화과 식물이기는 하지만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국도 겉에 잎이 떨어지면 안에 있는 이렇게 암술 부분, 노란색 부분도 볼 수 있는 소국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포근하긴 했는데 겨울이 돼서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이 소국 겉에 꽃잎들, 연약한 부분들은 다 떨어져서 에키나세아라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호랑이 눈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거는 꽃다발 만들 때도 사용하는 물처리용 봉투인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질기고 해서 물을 이렇게 충분히 담아놔도 음, 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꽃을 싱싱하게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렸고 이게 이렇게 종이 색화지 이거 여러 번 보셨죠? 꽃잎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싸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국을 바구니에 한번 꽂아볼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센터피스, 원형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꽃을 꼽아봤는데 그때도 오렌지색 계열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핑크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꼽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1초점이라고 해서 줄기가 한 방향으로 꽂히게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꽃을 꽂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내드린 바구니보다 약간 큰 바구니기는 한데요. 어, 플로랄 폼이라고 우리가 물에 적셔서 사용했던 폼을 적시지 않고 보내드렸어요. 저는 지금 물에 충분히 적셔져 있는 상태의 플로랄 폼을 이용하고요. 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플로랄 폼을 바구니 안에 끼워서 보내드렸는데 그 이유는 플로랄 폼이 견고하기는 하지만 약해서 주변에서 상처가 나거나 하면 이렇게 물 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흔들흔들 하면 잘 빠지거든요. 빼서 충분히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그대로 올려두시면 돼요. 누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르게 되면 물이 빨리 흡수될 것 같지만 안에는 물이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요. 충분한 볼에 물을 가득 담고 플라폼을 띄우듯이, 배 띄우듯이 그냥 그대로 올려두시면 2, 30초 안에 충분히 물을 머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그대로 물 잘 흡수하게 두시면 되고요. 그거를 빼서 이제 바구니에 끼우실 때는 제가 보내드린 그 방향으로 약간 직육면체 모양의 플로랄 폼인데요. 길쭉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아마 꼭 맞게 잘 들어갈 거예요. 사이즈는 제가 다 재단을 해서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구니는 너무 좋은 게, 안에 비닐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바구니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막 비닐 처리하고, 다시 한번 처리하고 이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오늘 드린 거는 다 안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플로랄 폼을 넣으실 때 비닐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바구니 쪽으로 물이 새지만 않게 잘 보시고, 만약에 비닐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다면 위로 이렇게 당겨서 플로랄 폼을 딱 끼우면 되고요. 높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은 센터피스 우리 꽂을 때도 그렇게 높이를 높게 두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분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오면 꽃 높이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구니는 이동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꽃이 손에 닿지 않게 낮게 꽂을 거라서요. 플로랄 폼은 저처럼 이렇게 바구니 위에
딱 맞게 꼭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꽃 꽂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위로 올라오면 꽃이 나중에 손에 닿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길이의 꽃을 한다고 해도 바구니 높이 정도로만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오늘은 꽃꽂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구니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떼고 쓰기는 하는데 붙어져 있는 게 뭐 좋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앞으로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는 뭐 떼고 싶다고 하시면 금방 잘 떼지거든요. 저희는 다 떼서 쓰기는 해요. 그래서 앞뒷면 보시고 바구니 짜임이 틀어지지 않고 예쁜 부분을 앞에 두고 꽃을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잘 잡고요. 이 바구니 앞에를 떼서 쓰는 이유는 짜잔, 이렇게 둥근 형태긴 하지만 반대로 돌려서 꽃을 꽂기도 해요. 그러면 더 꽃이 풍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 꽃을 꽂으면 옆에 손잡이 때문에 옆쪽으로는 꽃이 조금 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바구니에 꽃을 꽂는다고 해도 위치를 달리해서 꽃을 많이 꼽는다고 하면 이렇게 두고 그리고 우리 오늘 둥근 형태를 좀 소담스럽게 꼽는다고 하면 옆에 손잡이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늘 형태는 바구니 손잡이가 옆쪽으로 오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고 하고요. 어, 이렇게 제가 빵끈으로 묶어진 거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물이 충분히 있고 이 줄기 위쪽으로는 잎이 없어야 폼에 꼭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재단을 해볼 텐데요. 아까 손잡이에 꽃이 닿지 않게 꽃을 꼽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저번에 트리 만들 때도 소재를 꽃하고 잎을 다 자를 때 가위를 기준으로 길이를 해서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위보다 한 1cm 작게 하면 높이가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국화를 조금 자르면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가위보다 조금 낮게 요 정도 길이로 자르시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똑같은 길이로 자르면 재미가 없죠. 왔다 갔다 또 우리가 들판에 길가에 꽃을 봐도 키가 큰 거, 키가 작은 거, 그리고 얼굴이 작은 거, 꽃잎이 많은 거, 적은 거 다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예쁜 거. 그리고 이렇게 잎이 많이 달린 것들은 위에 높이 꼽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깊숙이 꼽는 게 더 안정감 있고 예뻐요. 그래서 생김새에 따라서 길이도 조금 조정이 되고, 지금 길이를 말씀드린 거는 보통 이 정도 반 이상은 가위보다 조금 짧게 꽃을 꽂을 거라서 요거 한 8개 정도만 먼저 만들어 볼까요? 색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2가지 정도 색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모양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르는 거 8개는 같은 색으로 8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8개는 길이가 같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면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옆으로 대고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하죠? 일자로 잘라야 할까요? 일자로 잘라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사선으로 꽃을 잘라서 무릎수가 잘 되고 이 플로럴 폼에 쏙 잘 꼽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저는 지금 5개 만들었고 또 이렇게 8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우리가 트리 수업할 때도 원형을 밑에 만들어야 잘 꽃을 꽂을 수 있다고 해서 8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 부분을 잘 해야 형태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8개 이렇게 만든 거를 어떻게 꽂으시냐면, 그때 제가 시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수평으로 일자로 꼽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수평으로 꼽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바구니가 둥근 형태가 되려면 수평으로 꽂히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사선으로 꼽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렸어요.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2, 30도 정도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앞면에 중심부에 올 수 있게끔 꽃을 꽂았고요.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사선으로 잘라서 놨고요. 그리고 지금 12시, 6시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3시,
몇 시죠? 9시죠? 그렇게 방향으로 꽂을 텐데 옆에는 손잡이 때문에 정중앙에는 꽂히기 어렵지만 손잡이에 바로 옆쪽으로 올 수 있게끔 제가 꽃을 한번 꽂은 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꽃의 얼굴의 방향이 어디로 갔죠? 위쪽을 향하고 있죠? 그거를 감안하셔서 줄기를 똑같이 잘랐다고 해도 이렇게 꽃 얼굴 있는 부분에는 곡선이 있어서요, 위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꽂으시는 게 더 예쁘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네 개를 꽂았고, 그리고 꽃과 꽃 사이에 반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꽃을 꽂을 건데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게끔 꽂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꽃과 꽃 사이에 네. 그리고 돌려볼까요? 돌려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형, 돔 형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형이 되려면 앞뒷면이 꽃이 똑같이 완전히 대칭은 아니어도 옆에 왼쪽, 오른쪽의 꽃 양이 거의 비슷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우리가 앉아서 보거나 위에서 서서 봤을 때도 꽃 안쪽의 얼굴이 이렇게 암술이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위로 올려서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 8개를 잘라서 재단한 거를 제가 다 꽂아봤고, 같은 색상으로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좀 그래도 조금 진한 색상이 있다 하는 거 똑같은 길이로 하나만 더 잘라볼까요? 잎이 좀 눌려있던 부분은 저는 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를 어디에 꼽느냐 하면 앞쪽을 이렇게 보시고 포컬 포인트라고 해서 꽃의 가장 바구니든 센터피스든 예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이렇게 6시 방향으로 꽃꽂이 위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포컬 포인트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 90도로 같은 길이로 정중앙에 꼽았어요. 제가 안에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꽂았던 중심부에서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 뒤에 일자로 90도가 되는 꽃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위에 중심부에서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꽃이. 이어지면 원형이 되겠죠? 과 지금 꽃 모양, 꽃송이 모양하고 어울리는 형태라서요. 그리고 또 지금 잘랐던 것보다 조금 짧게 4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지금 가위 반보다 조금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 정도 길이를 4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자르시고 길이를 맞춰가지고 자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4개 만들었어요. 자, 4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꽃과 꽃 사이에 우리가 포컬 포인트라고 해서 제일 예쁜 꽃 부분 꽂은 것처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중심하고 이렇게 가운데 옆에 사선으로 들어가는 꽃. 앞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꽂았어요.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심부에 가장 중심부에 꽂힌 꽃 그리고 제일 아래 꽂힌 꽃 사이에 중앙에 쏙 넣었어요. 그럼 어떤가요? 제가 일자로 하나하나씩만 넣었는데도 중앙이 이렇게 반구 형태로 형태가 되죠? 형태가 이렇게 네, 반구 형태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돌려서 우리가 제일 아래 꽂은 것과 지금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겠죠. 중심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은 이미 포컬 포인트라고 색이 다른 예쁜 꽃으로 꽂았기 때문에 그 뒤쪽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 되겠죠. 무조건 일렬로 꽂으실 필요는 없어요. 앞뒤 좌우로. 그래서 제가 4개를 자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꽂아보고. 앞쪽에서 봤을 때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 그래도 이게 사방에서 보는 꽃이긴 하지만 뒤쪽보다는 앞쪽이 꽃이 더 많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오른쪽이 약간 비어 보여서 하나 남은 거는 뒤쪽에서 중심부하고 이렇게 사이에 꽂은 꽃, 네, 사이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봤을 때도 끝에 처음에 꽂은 제일 밑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꽃을 또 네 개를 다른 색으로 잘라볼 텐데, 가위, 처음에 우리 제일 밑에 들어갔던 길이로, 가위 정도의 길이로 잘라볼게요. 조금 길게 네 개를 만들어 보고, 저는 색이 다른 게 있어서 두 개 이렇게 잘라봤어요. 색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핑크 계열이기 때문에 크게 막 도드라지게, 어, 다르게 보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길이, 처음에 사용했던 길이로 사용을 할 거고, 포컬 포인트랑 뒤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저는 두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꽂았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또 꽂아볼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꽃을 꽂고 이렇게 밑으로 보여드렸어요. 꽃이 일자로 꼽힌 게 하나도 없죠. 일자로 꼽힌 꽃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중심에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꽃을 꽂은 거기 때문에 다 사선으로 들어갔거나 수평보다 조금 높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패러럴 디자인이라고 해서 일부러 일자로 꽃을 꽂는 꽃꽂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일자로 꽃꽂이를 하는 거는 다초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점에다가 꽃을 꼽는 거고, 이거는 폼 하나에 한 지점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꽃을 꽂으실 때 항상 일자가 아닌 거, 예,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꽂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가운데 진한 핑크, 연한 핑크 이렇게 세 개 꽃이 있죠? 그 꽃의 정중앙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사이사이 넣으면서 이렇게 플로럴 폼이 보이는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 다시 한번 중앙에서 제가 그래서 포컬 포인트를 색을 조금 다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지점을 찍어서 세 점의 중앙 부분에다가 중심부에 꽃을 꽂으면 사이가 채워지겠죠? 그러면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꽃 3개의 중앙 부분에, 꽃 3개의 중심 부분에, 꽃이 얼굴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래 꽂은 거는 위에를 바라보게 했으면 왼쪽에 있는 거는 좀 오른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꽃은 왼쪽을 바라보고 이런 형태가 예쁘고요. 제일 위에 있는 꽃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꽃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 있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양으로 꽂으시면 잘 꽂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잘라서 꽂으실 거고요. 이렇게 꽃은 좀 덜 핀 봉우리도 있고 활짝 핀 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꽃이 조금 잎이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잎을 저는 다 뗄 거예요. 아까 에키너세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잎보다 이 암술을 보는 꽃이 있는데 이 소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계란 소국처럼 생긴 암술 부분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암술 부분은 또 포인트로 쓸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 조금씩 길게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 부분은 봉우리대로 그리고 안에 암술만 쓰실 거는 조금 길게 해서 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쪽에도 삼각형이 되죠. 이 중심부 꽃하고 그러면 사이사이 꽃을 채워주시면 돼요. 대신 일자로 넣지 않고요. 꽂으실 때는 사선으로. 지금 꽃을 보면 가운데 암수를 기준으로 다 삼각형이 연결될 거예요. 세 개의 중심, 뒤쪽에도 세 개의 중심. 그렇게 꽃을 잘라서 채워가다 보면 잘 채워지거든요. 꽃이 빈 공간 없이. 그래서 처음에 꽂으실 때는 원형이 쉬운 것 같아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꽂으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제일 먼저 원형을 만들고 중심과 가장 예쁘게 보이는 포컬 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같아요. 삼각형을 만든 중심.
어떤 꽃이든 연결을 했을 때 삼각형이 되는 그 중심 부분에다가 꽃을 꽂으시면 공간이 잘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목적은 플로럴 폼을 잘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도 신경을 쓰면서 최대한 앞쪽에 예쁜 꽃이 좀 모일 수 있도록 네, 거의 원형이 됐죠? 그래서 저는 한 5개 정도 채우면 거의 형태는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길이로 가위보다 약간 짧은 1cm 정도 낮은 꽃들을 만들어서 사이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꽃향기 너무 좋죠. 이 국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일 꽃향기를 맡아서 보통 사람들보다 잘 못 느끼기는 하는데 오늘도 제가 꽃 시장 오픈런을 했어요. 보통 제가 꽃가게에 꽃을 드릴 때도 아침 새벽에 가는데 이왕이면 또 주말 지나고 할까 봐 11시 반에 꽃시장이 열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11시 반에 가서 꽃을 제일 싱싱한 소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향기도 맡아보세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받으셨을 때도 그 향기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허브과는 아니지만 국화과도 허브과처럼 향기가 굉장히 좋은 꽃인데요. 이 국화 향기 중에 산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인데요. 그게 좀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막 활발히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좀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구 외부 수업을 할 때도 화분에 담겨진 국화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 식물 심거나 할 때 향기 좋다고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꽃을 다 다듬어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밖에다가 쭈루룩 내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쁘다고. 지금 올라오는데도 막 예쁘다고들 많이 얘기 들었는데 이 예쁜 꽃 만드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고 행운이시니까요. 만드시면서도 그러니까 규칙에 구애받지 말고 즐겁게 향기도 맡으시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폼 같은 경우에 물이 지금 제가 적셔서 드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채우면 하루는 충분히 거뜬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물을 종이컵 반 컵 정도 주시면 되고 끼우실 때 보셨겠지만 비닐 안쪽으로 비닐이 밑으로 딸려가지 않았는지 보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물이 차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국화는 차로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려서도 그 향기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대로 말리셔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반쯤부터 국화를 막 심기 시작해서 가게 앞에 국화 화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비도 맞고 아무래도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비도 맞고 해서 색이 바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예쁘게 그대로 말라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노란색, 핑크색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약간 톤이 다운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꽂이 하는 것도 예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하나 제가 꽃잎이 흔들흔들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꽃잎을 딸 때, 좀 미안해요.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많아요. 하지만 이거 생명이 다 한 거고, 잎에 꽃잎이 달려있으면, 그러니까 시든 꽃잎이 달려있으면 이 암술 부분까지 영양분이나 수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돼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인세티아 잘 크고 있나요? 포인세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잎이 마르고 묵은 잎들이 생겨날 시기예요. 지금 저희가 거의 한 달 넘었죠? 그때 같이 심었던 거 저도 지금 가지고 있고 잘 돌보고 있는데 저는 마른 잎이 한두 개, 묵은 잎들이 생겨서 그거 그저께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환기 잘 되는 곳으로 왔다 갔다 옮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화도 잎이 조금 시들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마시고 겉에 잎 조금 떼서 지금 남아있는 줄기와 잎 그리고 암술에 영양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시면 잘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속도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딱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또 꽃을 꽂고 있어요. 음, 마치 규칙처럼 세 개의 꽃을 연결해서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자, 여기 뒤쪽으로 돌려볼게요. 어디가 비었을까요? 맞아요. 왼쪽, 오른쪽에
사선으로 들어간 부분, 제가 아까 네 개만 잘라서 꽂으세요 해서 뒤에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뒤에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빈 공간을 찾아서 꽃을 꽂으시는데,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기준 길이를 정했잖아요. 거기에서 1cm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낮게 그렇게 꽂으시면 돼요. 갑자기 동그랗게 원형을 만들다가 한두 개를 이렇게 높이 꽂아버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국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꽃의 얼굴과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소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나요? 그 생화 같은 경우에는 채우는 꽃, 말씀드린 것 같아요. 채우는 꽃, 그리고 길이를 볼 수 있는 라인 플라워, 그리고 얼굴이 아주 커가지고, 음, 나만 보세요 하고 있는 꽃 있어요. 그 폼플라워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소국은 필러플라워라고 해서 꽃과 꽃 사이를 채우는 용도, 그러니까 채우기 꽃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늘 받으신 소국은 거의 메스플라워 정도의 얼굴 사이즈예요. 아주 작은 동그란 뭐 10원짜리 동전보다 더 작은 소국들도 많죠. 미니 퐁퐁 소국이라고 해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꽃 얼굴이 큰 거기 때문에 채우기보다는 이게 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 종류가. 그래서 앞뒷면 다시 보고 제가 앞쪽으로 또 돌려봤더니 앞쪽이 뒤쪽을 채우다 보니 또 앞쪽이 비어있는 게 보이죠? 그 부분에다가 또 남아있는 꽃들을 채워볼게요. 꽃받침, 제일 끝쪽부터 꽃이 시들거나 묵은 잎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국은 또 좋은 게 똑똑똑 잘 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하셔가지고 꽂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꽂고 나서 꽃잎을 정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덜 꽂히거나 하면 꽃이 다시 뽑힐 수 있기 때문에요. 꽂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가다가 좀 상처난 잎, 이런 것들, 꽃잎들 정리를 하고 꽂으시면 돼요. 지금 밑에 꽃받침 보면 꽃받침이 꽃잎을 단단히 잘 붙잡고 있죠? 그게 좋은 꽃이에요. 싱싱하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꽃잎이 떨어지거나 꽃받침이, 색상이 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꽃잎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시들거든요. 그래서 꽃을 고르실 때도 이렇게 밑에 꽃받침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잎이 달려 있는지. 지금 아마 잎이 달려 있는 꽃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밑에 부분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밑에 부분은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물에 꽂으면 이게 미생물이 발생해서 물이 탁해지고 그 탁한 물을 우리 꽃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물 닿는 부분만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위에는 국화 잎이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실 때 꽃받침도 보시고 꽃 줄기에 잎이 싱싱하게 잘 달려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색이 바랬거나, 그러니까 조금 말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된 꽃들이에요. 꽃 고르실 때도 두 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꽃 얼굴만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지. 큰 거에 욕심 많이 내시기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꽃받침하고 줄기에 잎 달린 것도 싱싱한지. 잎이 싱싱하다는 거는 뭘까요? 어, 꽃까지 갈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잎도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중간중간 사이사이를 꽂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 거 딱 보면, 아, 저기 선생님 거 저기 비었네. 저기 꽂아야겠네. 보이실 거예요. 그쵸? 저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요. 한 가지 색으로 서구가 꽂아도 너무 예뻐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라서 진한 색이 몇 송이 없다고 하시면 그거를 포인트로 쓰시되 중앙에 45도 그 각도의 주변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꽂으시면 되고요. 주로 연한 핑크로 준비했기 때문에 균일하게 원형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꽃이 어디엔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적게 꽂히고 하는 꽃 없이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네 송이 정도 남은 거는 조금 길게 높이 꽂아서 앞뒤에서 봤을 때 커 보이게 조금 풍성해 보이게 꽃을 꽂으려고 해요.
남은 거 다 사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봉우리 부분, 저는 이렇게 작은 봉우리 부분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뒤에서 살짝 보이게, 살짝만 높아지게 이렇게 꽂으셔도 좋아요. 여기가 또 높아졌으면 이쪽 뒤에도 살짝만 네, 넣어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도 돌려보고 네, 하나만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지금 가진 꽃 너무 신기한 게 같은 꽃인데 같은 꽃잎에서 이렇게 색이 다르게 나오는 꽃들이 있어요. 우리가 벚꽃나무 봄에 벚꽃 필 때도 한 나무에서 진한 핑크 또 연한 핑크 꽃이 피는 경우도 있죠. 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거 앞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원형 그리고 이쪽 한쪽 조금 빈 부분이 보여서 이쪽에다가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꽃을 꽂을 때 제가 꽃과 꽃 사이를 꽂기는 했지만 높이는 조금씩 다 다르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고 꽃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환기가 바람이 통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줄기와 줄기 사이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꽃과 꽃이 너무 맞닿아 있으면 그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꽃잎이 여리죠. 그렇기 때문에 꽃과 꽃 사이가 최대한 닿지 않도록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뒤 돌려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줄기 사이에 어, 빛이 통과할 정도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바람도 잘 통해서 꽃들이 부딪히지 않고 상처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꽃을 꽂으실 때 꽃과 꽃 얼굴이 너무 닿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두시되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꽃 줄기를 오래 쥐고 있는다거나 꽂을 때 힘을 너무 준다거나 하면 온도도 전달되고 힘도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쥐고 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길이를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눕혀놓고 그 다음에 꽃을 자른 이유도 그래요. 하나를 계속 주무르듯이 만지고 있으면 줄기가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뜨거워서 최대한 빨리 자르고 빨리 홈에 꽂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너무 어렵지 않은 소구 바구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설사를 이용하고 이러면 많이 힘들고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기분 좋게 꽃향기도 맡고 하시라고 바구니 준비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주는 시기는 오늘은 충분히 물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주고 그리고 너무 건조하지 않은 곳에 두시고 주무시는 방에 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르 성분 때문에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조금 안정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되 뜨끈한 뭐 바닥이나 아니면 난방 온풍기가 계속 돌아가는 곳에는 금방 건조해서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도 꽃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